두 세계대전의 격변을 겪은 정치학자의 징비록입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저도 틀렸다는 뜻입니다. 사실주의와 해석주의의 중립을 지킬 것, 사회와 개인은 대립이 아니라 상호 영향이라는 것, 역사학도 과학의 일종이고 인과론을 따지기 때문인데 사건의 원인을 파악해 서열을 매겨야 하며, 역사의 진보란 사회적 자산이 전승되기 위한 민중의 노력이고 지평선이 깊이와 지리 방향으로 커지고 있다고 정리한 책입니다. 책 역사란 무엇인가? 1961년 출간된 책이고 대한민국에는 1989년 2판이 최신판입니다. 저자는 에드워드 카, 영국의 외교관, 정치학자, 역사학자로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그의 정치적 입장을 크게 바꿨기에 생애와 함께 봐야 합니다. 그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소련 쪽 외교에 투입되었습니다. 러시아 주요 인물들의 분석책들을 내는 등 전문가가 됩니다. 미국이 대공황을 일으키자 자유주의 경제에 소련식 계획경제를 접목하자고도 촉구했고, 독일의 전후 조약을 풀어주고 경제 블록을 쥐어줘서 소련에 대항하게 하자고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이 영국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영국 외교부 주류와의 불화의 교수로 나오고 외교부 서기관 일은 병행하면서 국제관계책들을 작성합니다. 칸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본인이 틀리자 좌절하고 외교부와 교수 일을 거의 정리하고 잡지사로 가서 징비록과 같은 책들을 작성합니다. 기존의 소련 공산주의에 대항해서 친독일적인 글을 써왔던 것과 정반대로 소련이 불가침 조약을 깨고 연합군에 다시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 친소련적인 글들을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영국의 외교적 노력과는 무관하게 독일이 스스로 불가침 조약을 깨면서 소련과 전쟁을 일으키자 결국에 연합군이 이길 것이라면서 전후의 유럽 체제에 대한 고민을 한 책을 2권 작성합니다. 냉전 시기에 유럽 및 세계의 국제연합체제 구축에 많이 기여하고 노력을 했고, 영국을 냉전 중 중립국이 되자고 주장했고, 우파가 강세인 자유진영 내에서 신좌파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옹호하기도 합니다. 에드워드 칸은 대격변들을 이렇게 겪고 자기 자신도 크게 틀렸던 시점에서 역사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자신의 역작을 작성합니다. 칸은 이전에 사실주의와 주관주의 역사학의 중립을 찾고자 노력합니다. 유명한 격언인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 즉 둘 다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실주의와 경험주의는 최대한 과거를 재현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지만 그 기록이 승자에 의해 주로 남겨지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관주의와 해석주의는 역사가 현재의 눈으로 평가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지만 일어난 사실도 배격하면서 다원주의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와 개인은 분리될 수 없으며 역사가는 작성 시점의 사회를 무의식적으로 대변합니다. 역사가의 개인적, 사회적 배경 모두를 안 뒤에 그의 기록을 접해야 합니다. 또한 역사가 영웅을 만들기도 하지만 영웅이 역사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의도가 빗나가기도 하고 행동의 배후와 동기가 사회적인 힘이기도 합니다. 칸은 따라서 개인과 사회의 대립이라는 기존의 역사관을 비판하고 민중의 힘을 믿습니다. 역사가는 객관성을 갖추되 주관적인 해석과 비판으로 대중을 이끌기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칸은 역사학을 사회과학의 일부임을 여러 가지 공격들의 반론을 펴면서 변호합니다. 사회진화론처럼 변화, 발전, 진보를 다루는 동적인 것도 과학의 영역이며 사실들을 수집해 그것을 해석하고 분류하는 것도 과학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역사는 특수한 사건들의 모음이지만 일반적인 규칙들을 도출할 수도 있고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으면 잘못된 반복은 줄이고 좋은 반복은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관찰함으로 필연이 주관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인간이기에 기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인식은 주체와 객체가 뚜렷하게 구분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관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역사가는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 제도, 정책만 도덕적 판단을 내리기로 합니다. 현재의 기준도 바뀔 것이고 절대적인 도덕이란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런 시도는 무의미하다고 합니다. 역사가 이처럼 사회과학이기 위해서 인과관계에 집중해야 하고
한 사건의 원인은 여럿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중에 무엇이 더 주요 원인인지 서열을 매겨주는 것이 역사가의 일이라고 합니다. 훗날 기술이 발달하고 문헌이 발견되면서 원인의 중요도가 바뀌기도 합니다. 하나의 예시라면 백제가 부패해서 망했다고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 농성전을 한 뒤 국가 단위로 포위전을 계획했지만 성주가 배반한 과정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인과론을 방해하는 것은 운명론, 즉 필연이 없다는 것, 그리고 우연론, 이는 패자의 정신승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칸은 역사가 계속 변화하는데 그것에 끌려갈지, 적응할지, 나아가 이끌지를 묻습니다. 칸은 생명체가 아이를 낳듯이 사회적인 자산, 지식과 기술의 전승을 진보라고 정의합니다. 역사의 변화 속에 전승되고 단절되는 진보와 퇴보의 시기와 집단이 공존합니다. 진보에 대한 믿음은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변화하는 속에 민중의 힘이 사회적 자산을 전승하려 애쓰고 인간의 잠재력의 한계를 늘리는 부단한 노력의 믿음이라고 봅니다. 역사가가 갖춰야 할 객관성이란 역사가가 소속된 사회와 시대의 시야를 넘는 것으로 과거로부터 사실과 해석과 가치를 구분하여 인과를 도출해 미래를 통찰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특정한 사건들이 연계된다고 여겨질 때 역사는 시작됩니다. 헤겔은 사람들의 목적의식과 자유개념을 발전시켰지만 국가주의에 좌절했고, 마르크스는 사람들의 실천적 혁명을 제시했지만 제국주의에 좌절했고, 프로이트는 무의식의 근원을 탐구했지만 이로써 객관주의가 무너져서 상대주의를 만들어내 좌절을 겪습니다. 또한 지리의 변화도 있습니다. 세계화와 부의 증가로 역사 밖에 있던 집단, 계급, 인민, 대륙, 인종 등이 역사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보수는 경험주의와 수능, 진보는 해석주의와 현존 질서에 대한 도전과 실천으로 이제 나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